윌리엄 왕자는 사실상 버킹엄 궁에서 조용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요 행보는 비밀리에 진행된 호화 요트 스캔들이 완전히 불거진 후 카밀라 왕비를 왕실 시스템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요트 자체가 아니라 거의 아무도 읽지 않는 일상적인 선박 등록 갱신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보험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해상 등록 서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현재 영국 군주제를 실시간으로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며 솔직히 말해서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파헤칠수록 공식적인 설명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크라운 워치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이야기의 전개 상황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 하나씩 살펴보자.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여행이 2025년 7월 말에 일어났어. 윌리엄과 케이트가 영국 전역에서 연이은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버밍엄의 어린이 호스피스를 방문하고 에든버러 근처에서 참전 용사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카밀라는 프랑스 남부 해안에 정박한 초호화 요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요트는 왕실 소유가 아니었고 공식 승무원 명단이나 궁정 소식지에 등재된 왕실 전용 요트도 아니었습니다. 몰테에 등록된 에스페란자 3호라는 개인 소유의 초호화 요트로 룩셈부르크의 지주회사를 통해 소유되었으며 스위스에 기반을 둔 금융가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가의 이름은 그해 여름 내내 카밀라의 공식 일정이나 공개된 일기 또는 왕실에서 발표한 어떤 보도자료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는 아무런 발표도 없었고 왕실 담당 기자들에게도 브리핑이 없었으며 평소 고위 왕족들의 주요 행적을 거의 모두 기록하는 궁궐 언론 담당 부서조차도 이 여정에 대한 기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록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요트 소유주는 전과가 없으며 당국은 그를 어떤 범죄 혐의로도 기소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의 이름은 여러 유럽 로비 활동 공개 자료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토지 개발, 농업 정책, 문화재 관련 법률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들은 왕실 후원과 왕실 소유지 관리 기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편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앤드류 왕자 스캔들 이후 왕실이 피해야 할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카밀라는 이전에도 그의 보트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밝혀졌고 그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은 7월 말에 5일 동안 진행된 이번 여행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초대 손님 명단에는 웨스트 컨트리 지역의 부동산 개발 계획을 신청 중인 보수당 기부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왕실의 지지를 받는 기업들과 방송 계약을 맺은 유럽 미디어 회사의 임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브뤼셀에서 진행된 로비 조사에서 유출된 파일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최소 2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었고 공식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종 조사나 익명의 내부 고발자 덕분에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업계 전문가가 아니면 거의 아무도 읽지 않는 일상적인 선박 등록 갱신 과정에서 우연히 밝혀졌습니다. 해당 문서는 배가 특정 날짜에 특정 마리나에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자 왕실 연구원은 이 문서를 손님 중 한 명이 공개한 사진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가 비판 나뷰바의 저녁 식사 장면을 담은 배경 사진이었는데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잠깐 올라왔다가 사용자가 삭제했지만 누군가가 이미 그 사진을 저장해둔 상태였습니다. 58시간 이내에 영국 기자 2명과 독일 언론사 한 곳이 그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독일 언론사는 유럽 로비 네트워크를 수년간 추적해 온 만큼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8월 첫째 주까지 기자들은 조용히 기본적인 사실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이 되자 왕실 공보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화 문의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휴가 자체뿐 아니라 휴가가 발생한 시점 때문에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윌리엄 왕자는 왕실 내부에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고위 왕족들이 유지할 수 있는 외부 관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왕실과 재정적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선물과 접대에 대한 엄격한 규칙과 앤드류 왕자를 파멸로 이끈 것과 같은 접근권 매매 스캔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왕실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이러한 새로운 기대치를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그의 팀은 모든 고위 왕족의 가정에 가해정된 규칙을 전달했습니다. 이 지침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카밀라의 사무실이 해당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쨌든 여행에 나섰습니다. 왕실 소식통은 8월에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켄싱턴 궁 내부 분위기를 억제된 분노라고 묘사했습니다. 윌리엄 왕자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그 표현은 공개적인 분노 표출보다 훨씬 더 섬뜩하게 들릴 것입니다. 윌리엄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언론의 정보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합니다. 자신의 동생을 왕실에서 내쫓았고 카밀라의 여동생을 코널 공장령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단 한마디의 공개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왕자를 로열 로지에서 내보낼 때도 매우 치밀하고 인내심 있는 과정을 거쳐 결국 앤드류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윌리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가 무언가를 끝내기로 마음먹으면 그것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공식 발표가 나온다고 해도 그저 형식적인 서류 절차일 뿐입니다. 그래서 8월 말쯤 궁궐 내부에서는 윌리엄 왕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대응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누가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윌리엄 왕자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처음 전화를 걸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에 대해 알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 손님이었든 직원이었든 아니면 요트 소유주와 관련된 사람이든 누군가가 켄싱턴 궁에 직접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왕실에서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경고를 의미합니다. 즉, 그 요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적어도 한 명의 목격자가 미래의 왕에게 직접 알릴 만큼 심각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윌리엄 왕자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보원을 두고 있었고 이는 이후 벌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캔들이 그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행동을 촉발했고 그는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 서류상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카밀라의 이야기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트 에스페란자 3호는 몰타에 등록되어 있고 몰타 해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둔 지주 회사를 통해 소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에 등록하고 유럽 대륙에 지주 회사를 두는 방식은 고급 선박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재정 투명성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기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카밀라의 요트 체류 비용을 누가 실제로 지불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족이 외부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여행 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특정 규정이 있습니다. 고위 왕족이 일정 금액 이상의 개인으로부터 선물 여행 또는 숙박을 제공받을 경우 국내 채널을 통해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고위 궁정 관리들이 검토하는 연례 투명성 기록에 포함됩니다. 카밀라의 10월 여행은 이러한 기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페란자 스웨일 소유한 지주회사는 룩셈부르크의 베를란 캐피털 파트너스, 볼레인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3명의 이사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영국 시민으로 2022년 영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 영향력에 관한 의회 위원회 보고서에 이름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회사가 문화유산 관련 토지 결정에 대해 벌인 로비 활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유산 관련 결정은 왕실의 지원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찰스 왕세자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설립했고 카밀라 왕세자비가 공개적으로 연루된 킹스 재단은 이러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부정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답변은 켄싱턴 궁 내부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개인 여행은 사적인 문제라는 말은 왕족이 외부와의 재정적 연관성 없이 자비로 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왕실 자선단체와 명확한 재정적 관계가 있는 회사의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는 궁궐 규정의 존재 이유인 이해 충돌로 이어집니다. 윌리엄 왕자의 사무실은 며칠 만에 카밀라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 반발이 외교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좌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무실은 이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국왕의 고위 관리들에게 여행 경비에 대한 완전한 내역을 즉시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작성될 시점까지도 해당 정보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궁궐 소식통 3명이 서로 다른 두 언론사의 카밀라 왕비가 이전에 같은 요트 소유주로부터 접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2023년 여름의 긴 주말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여행 역시 비밀에 붙여졌고 투명성 기록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고위 관료가 이전 여행을 알아차렸고 조용히 대화가 오갔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남지 않았고 이 문제는 덮어두었습니다. 윌리엄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일련의 패턴의 일부였습니다. 이 패턴은 한 번 지적되었지만 무시되었고 같은 요트 소유주는 2년 후인 2025년에 카밀라를 다시 접대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왕실 관련 기관에 재정적 기부도 했습니다. 윌리엄 측의 중요한 문서는 항구 목록이 아니라 4만 파운드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선단체 회계 보고서였습니다. 벨링 캐피털 파트너스의 기부금은 두 요트 여행 날짜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해당 지주회사의 한 지점이 서머시스의 문화유적지에 대해 제출한 2024년 개발계획 신청서와 대조해 보았습니다. 신청서는 거부되었지만 왕실이 임명한 자문위원들을 포함한 그룹에서 재검토했습니다. 누구도 카밀라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입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인맥과 연관된 기관의 결정을 원하는 사업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은 왕실이 맡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핫월 말 윌리엄의 참모진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요트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왕실 통치의 실패였고 궁궐 안에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질문에 모두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알고 있었을까? 모든 것을 바꾼 회의는 2025년 9월 첫째 주 화요일에 열렸습니다. 아이하 행사는 버킹엄 궁이 아닌 켄싱턴 궁에서 개최되었는데 장소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윌리엄이 국왕의 거처 대신 자신의 거처를 선택한 것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3명의 고위 참모가 참석했다. 윌리엄의 개인 비서, 홍보 비서, 그리고 초대가 아닌 참석 명령을 받은 왕실 관리 한 명이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정확하며 회의실에 있던 누구도 그 차이점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다. 윌리엄은 디지털 화면 대신 인쇄된 문서가 가득 담긴 서류철을 가져왔다. 안에 내은 자선 단스, 재무제표 항만 기록, 2022년 로비 활동 공개 자료, 그리고 2023년 여행에 대한 한 페이지짜리 요약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전 여행은 조용히 기록 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숨겨져 버렸습니다. 그는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도 없이 그저 2023년에 누가 이 자료를 보고 더 이상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그 관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전 여행이 주목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누가 공식 기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답변에 윌리엄은 만족하지 못했고 불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소식통에 따르면 그 후의 상황은 고성이 오가는 언쟁이 아니라 훨씬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서류상의 기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 재정 지원, 부동산 개발 계획 신청, 그리고 두 번째 여행. 그는 이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께서는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문 복잡했다. 찰스 왕세자는 7월 여행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공식적인 공개가 아닌 단순한 비공식적인 소식 전달에 그쳤습니다. 마치 아내가 휴가를 간다고 남편에게 알리는 것처럼 여행 장소와 대략적인 날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간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트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몰랐고 룩셈부르크 지주회사나 로비 활동 이력 기부금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굳이 물어보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직접적으로 대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국왕이 몰랐던 이유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중요한 정보들이 보호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세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두 번의 여행에 대한 모든 내용을 7일 이내에 국왕의 수석 비서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외부 기부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카밀라의 후원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했다. 셋째, 카밀라 측과 요트 소유주 간의 모든 접촉을 즉시 중단해야 했다. 카밀라는 찰스를 통해 이 마지막 요구에 반발했다. 찰스 왕세자는 다음날 윌리엄에게 전화를 걸어 카밀라가 속일 의도가 없었으며 공식적인 조사는 언론에 유출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엄은 이미 이야기가 펴졌고 왕실은 상황을 수습하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 파멸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찰스는 당장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윌리엄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말이 되자 카밀라의 사무실에서 부분적인 공개 자료를 보냈는데 윌리엄 측은 즉시 불완전하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래의 왕이 왕비의 직위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현대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후 카밀라 공리실은 최소한의 필수 정보만 제공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궁궐 내부에서 새로운 정보가 드러나면서 교착 상태는 갑자기 끝났습니다. 요트 승객 중 한 명이 여행 6주 전 런던에서 카밀라의 후원 자문위원회 위원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2025년 9월 12일 찰스가 런던의 한 영화 시사회에 혼자 도착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카밀라는 원래 일정표에 이름이 있었지만 그날 밤 불참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일정 충돌이었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왕실 기자들은 이 변화를 주목하고 넘어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궁궐 내부에서는
그 불참이 단순한 일정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카밀라의 공식 석상 참석 방식과 그 결정에 누가 관여하는지에 변화가 생겼다는 첫 번째 가시적인 신호였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2024년 2월부터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진단 당시 간략한 성명을 발표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치료 과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소식통과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의 치료 일정으로 인해 업무 방식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공식 일정이 줄어들고 해외 순방도 제한되었으며 심지어는 건강이 좋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현실은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궁궐 내 권력 구도에 조용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왕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주재하고 문서를 검토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검토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이러한 역할을 점점 더 자주 맡게 된 인물은 윌리엄 왕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쿠데타나 강제적인 권력 이양이 아닙니다. 최고위 인물이 중병을 앓고 있고 그 업무를 대신할 유능한 부대표가 있을 때 어떤 기관에서든 흔히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요트 사건이 터졌을 당시 찰스 왕세자가 카밀라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2년 전보다 이미 제한적이었습니다. 왕세자 직함이나 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왕실의 일상적인 운영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윌리엄에게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찰스 왕세자가 윌리엄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조사가 더 큰 공론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던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아들과 대립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다이아나 시대의 최악의 상황 이후 수년간 두 사람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재건해왔고 찰스 왕세자는 그 관계에 진심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카밀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 관계로 인해 30년 동안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지만 결혼이 여전히 왕실의 진정한 위험을 초래하던 시절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가 카밀라에게 보이는 헌신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이 카밀라 사무실에서 공개한 부분적인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찰스는 다시 반발했습니다. 그는 윌리엄에게 카밀라가 2023년 여행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없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아버지에게 그녀의 말이 서류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 대화는 현재 권력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들이 아버지인 현 국왕에게 왕비의 개인적인 확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국왕은 그 대화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캘스는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고 윌리엄은 그에게 72시간을 주었다. 그 72시간은 그 가족이 겪었던 가장 긴장된 시간 중 하나였다. 칼스는 카밀라와 이야기를 나눴고 카밀라는 자신의 고문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고문들은 궁궐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2023년 요트 손님과 후원 자문위원회 위원 간의 만남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카밀라에게 직접 제기되었습니다. 카밀라는 그 만남에 참석하지 않았고 만남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전적으로 사실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만약 그녀가 그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면 그녀 주변 누군가가 그녀의 후원 고문 중 한 명과 나중에 그녀를 요트에 초대할 남성과의 만남을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주선했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참모진이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조종했거나 아니면 그 만남이 그녀에게 알릴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거나 둘 중 하나였다. 어느 쪽 설명도 찰스가 상황을 쉽게 만들지는 못했다. 72시간이 지나자 찰스는 어떤 남편도 원하지 않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문서가 존재하고 만남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윌리엄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다. 관련 참모가
부분적인 설명만 제공했기 때문에 그는 카밀라의 진술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고 자신이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제도 개혁 의제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윌리엄에게 조사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는 목요일 저녁 윌리엄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첫 번째 통화보다 짧았다. 그는 윌리엄에게 조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말하면서 그 과정 내내 카밀라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윌리엄은 마지막 두 조건에 동의했다.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검토는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찰스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지만 그 시점에서 모든 고위 관리들이 이해한 것은 그가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그의 경호가 이루어지던 공간은 조용히 그를 옥죄어 왔다. 카밀라는 이 기관 내에서 샤를의 보호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그 보호막에는 메울 수 없을 만큼 큰 균열이 생겼다. 그렇다면 일정 변경이란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왕실의 관점에서 보면 카밀라 왕비의 가을 일정은 원래 2025년 7월에 왕실에서 작성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단독으로 참석하는 공식 행사가 14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후원단체 방문 자선 만찬, 카디프 병원 개원식, 왕비의 독서 활동을 위한 2차례의 문학 행사, 그리고 에든버러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말까지 이 중 6개의 행사가 조용히 다른 왕족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취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날짜와 행사에 다른 왕족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기관들은 일정상의 압박으로 인해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더 이상의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궁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실 담당 기자들과 카밀라의 참모진은 왕실 내부에서 해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공개 성명이나 극적인 장면 없이 일정표가 줄어들고 브리핑 자료가 더 이상 도착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식으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왕실 생활의 핵심은 정보 행사 그리고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접근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이 줄어들면 영향력 또한 줄어듭니다. 참모진은 자신들의 미래가 더 이상 자신의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게 되고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권력 이동이 완료됩니다. 윌리엄 왕자는 카밀라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사 변동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0월 초 카밀라 참모진의 고위직 2명, 즉 부비세오관과 수석 홍보 고문에게 궁궐 효율성 검토의 일환으로 직책이 재조정된다는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실 내 다른 직책을 수락했고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었으며 10월 말까지 하위 직급 직원 3명이 재배치되었습니다. 카밀라의 전담팀은 2025년 초 11명에서 11월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정보 접근은 제한되었습니다. 고위 왕족들은 외교정책, 국내 정치 및 기관 문제에 관한 정기적인 비공개 브리핑 문서를 받습니다. 카밀라는 대관식 이후 다양한 선물을 받았지만 10월부터는 선물 종류가 제한되었습니다. 외교정책 MIC 관련 없는 기관 브리핑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하게 정보를 제공받던 방식에서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케이트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카밀라가 맡을 예정이었던 에든버러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와 2차례의 자선 만찬을 대신 진행했습니다. 케이트 사무실은 이러한 일정 변경 후 일주일 만에 그녀의 참석을 확정했는데 이는 케이트 팀이 카밀라 팀이 변경 사항을 처리하기도 전에
해당 일정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재배치는 케이트가 카밀라가 이전에 담당했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기관들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10월 말에 있었던 마지막 한 가지 일화는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글로스터셔에 있는 찰스 왕세자의 개인 별장인 하이그로브 하우스에서 주말을 보냈고, 카밀라 왕비는 레온던의 클래런스 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궁궐 관계자는 이를 단순한 비공식 가족 주말 여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일러스 윌리엄 케이트가 카밀라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은 궁궐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밀라는 여전히 왕비 칭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찰스와 함께 공식 행사에 참석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왕비이지만 그녀의 일정은 줄어들고 참모진도 축소되었으며 브리핑 횟수도 제한되고 공식 석상 참석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칙령 없이도 누군가의 지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모두 바꾸면 그 변화를 느끼게 되고 카밀라는 그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2025년 11월 윌리엄은 공공부문 경영 개혁에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녹취록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참석자 2명이 나중에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은 미래의 왕이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언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윌리엄은 가해인의 명예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것을 지목하거나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 계획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이유를 이해하려면 윌리엄이 현재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월 공국은 매년 약 3천만 파운드의 수익을 창출하며 잉글랜드 실리 제도 그리고 주요 금융 자산을 포함하여 약 13만 5천 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은 찰스가 왕위에 오른 2022년 9월부터 이 방대한 토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4년도 차에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는 외부 계약업체를 교체하고 경영진을 재편했으며 서면 계약보다는 개인적인 신뢰에 의존하던 관행들을 없앴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신뢰에 기반한 문서화되지 않은 합의가 바로 그 요트 사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윌리엄 왕자가 엄격한 통치관을 우연히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년간 그 방식을 구축했고 카밀라에게 적용하기 전에 이미 그 방식이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왕실 재단은 그의 사고방식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재단에는 최고 경영자 이사회 공개된 연간 회계 보고서 그리고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중단됩니다. 한 전직 고문은 윌리엄 왕자가 과거의 비밀주의로 인해 쓴맛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문서화만이 유일한 진정한 보호수단이라고 믿으며 재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검토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비공식적이고 기록되지 않은 합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지켜본 후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윌리엄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군주제를 만들고자 하는지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는 왕실 업무 참여 인원을 줄이고 왕실 대표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이해 충돌로 보이는 외부 금융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려 합니다. 요트 스캔들은 그에게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명분과 추진력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왕실 업무 참여 인원 감축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앤드류와 해리는 왕실에서 물러났고
과거 지역 행사를 담당했던 친척들도 조용히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왕실의 대외적인 얼굴은 업무량이 줄어든 윌리엄 케이트 찰스 앤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원이 줄어든 집단은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고 위험 부담과 비공식적인 관계가 줄어들었으며 비밀 여행도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체제에서 케이트의 역할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암 치료 후 2025년 초 공식 업무에 복귀하여 빠르게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주요 조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녀는 전통적으로 왕세자비가 참석하지 않았던 전략회의에도 참석합니다. 한 소식통은 그녀를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공동 전략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윌리엄은 다른 누구보다 그녀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는 기관 내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카밀라의 역할 축소는 단순히 요트 여행에 대한 일시적인 징계가 아닙니다. 윌리엄 왕자가 구축하고 있는 왕실은 새로운 중심축을 맞이했고 카밀라는 그 중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케이트에게 넘어간 공식 일정들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카밀라 참모진 감축 조치 또한 되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궁궐 관계자들이 회피하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서거하면 카밀라는 왕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와 거주지는 유지하겠지만 샌드링검과 벨모롤 같은 주요 영지는 윌리엄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녀가 의존하는 제도적 지원은 찰스가 국왕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면 그녀의 삶의 질은 전적으로 윌리엄의 관대함에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하면 그가 별다른 도움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카밀라는 여전히 왕비 칭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식 석상에서 찰스 왕세자와 함께 걷지만 공식 일정은 줄어들었고 수행원 수도 감소했으며 그녀의 자리는 케이트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궁궐 안 누구도 지금 답하지 못하는 세 가지 질문. 카밀라는 자신이 감수하는 위험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윌리엄이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인간적인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지나치게 통제된 군주제를 구축하려는 것일까? 그리고 찰스가 세상을 떠난 후 윌리엄은 카밀라가 어머니를 파멸시키는 데 일조했던 그에게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대함을 베풀어 줄까?